티안도 이전 영상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싸울 준비를 마쳤고 가토와 켄이 열쇠를 풀고 막혀있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보기에도 두꺼운 철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철문이 완전히 열렸지만 레이의 말과는 다르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군사시설이라고 하기보다 꼭 탄강처럼 보이는 이곳은 정말로 폐쇄된 탄강입니다. 이치로 부대의 연구소는 공습으로 붕괴되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았고 미야비의 마지막 실험을 했던 지하로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치로 부대의 연구소와 이 탄강은 지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연구소로 통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다행히 손전등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탄강 안으로 들어가는 아키라 일행들. 올해 폐쇄된 탄강이라 그런지 밖에보다 추웠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수많은 발자국 소리. 아키라 일행들도 발자국 소리를 듣고 뒤를 쳐다보니 흡혈귀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싸울 준비를 하는 아키라. 그런데 이상하게 흡혈귀들은 탄강 입구 밖에서 더 이상 들어오지 않더니 대장으로 보이는 흡혈귀가 멍청한 인간들이라는 말을 합니다. 탄강은 흡혈귀들도 무서워서 들어가지 않는 금단의 장소라며 발을 들여놓는 순간 끝장, 살아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탄강 입구 철문을 닫아버립니다. 흡혈귀들은 직접 아키라 일행들을 처리하는 것보다 탄강 입구를 봉쇄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당장이라도 싸울 거라고 생각했던 아키라 일행들인데 흡혈귀들이 탄강은 지옥이라며 입구를 막아버리자 순간적으로 당황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고민은 크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목적은 백신이었기 때문에 탄강 안으로 들어가는 아키라 일행들.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오자 여기저기서 피를 빨린 흔적과 깨물린 자국이 있는 시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악기는 보이지 않지만 불안감은 더욱 커져가는 아키라 일행들. 앞으로 더 들어가자 횃불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보입니다. 전기를 아끼기 위해 횃불을 켜는 니시야마. 겁이 많은 가토가 횃불을 건네받고 걸어가는데 순간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합니다. 아키라가 빠르게 가토를 잡았으나 횃불은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모두가 그곳을 쳐다봅니다. 오래전 탄강의 모습. 예상과는 다르게 다행히 흡혈귀나 악기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 보는 탄강의 모습에 놀라는 표정의 아키라의 친구들. 광차나 탄강의 이전 장비들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아키라는 모두가 움직일 생각 없이 계속 쳐다보고만 있자 그만 움직이자고 말합니다. 횃불을 떨어뜨린 것을 아쉬워하는 가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옮깁니다. 떨어진 횃불, 조금씩 불길이 약해지기 시작하는데 밝은 횃불을 보고 몰려드는 어떤 무리가 나타납니다. 다 죽어가는 모습의 흡혈귀들. 오랫동안 피를 섭취하지 못하여 모습은 이상하지만 그들은 흡혈귀였습니다. 악기로 변하지도 않고 흡혈귀의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이 붙은 횃불을 보고 탄강에 사람이 왔다는 것을 인지한 듯 보입니다. 백신을 찾으러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아키라 일행들. 드디어 첫 번째 갈림길이 남았습니다. 가토가 어디로 가야 연구소가 있는지 물어보자 레이가 무언가를 꺼냅니다. 그것은 나침반. 레이는 탄강 내부의 길은 정확히 모르지만 연구소 위치는 서쪽이라 서쪽으로 방향을 잡고 걸어갑니다. 그것을 빠져나오자 넓은 곳이 나왔습니다. 아키라가 무언가를 발견한 듯 손전등으로 벽을 비춰보라고 합니다. 아키라가 말한 곳을 보니 그곳에는 엄청난 숫자의 눈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켄과 가토가 갑작스러운 그림을 보고 큰 소리를 내자 그저 그림일 뿐이라고 진정시키는 레이. 무엇을 그렸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그림.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섬뜩합니다. 아키라 친구들은 여기서 살고 있는 흡혈귀들이 그렸을 거라고 예측하며 오른쪽에 무언가 의식을 치는 듯 보이자 수많은 눈알 괴물을 신호로 추앙한 듯 보입니다. 거기다 이상한 그림 밑에는 탄강의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연구소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이곳에서 시간을 꽤 보내고 있는 아키라 일행들. 그때 유키가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냐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들도 냄새를 맡기 시작했는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냄새가 점점 지독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곳 반대편으로 손전등을 비춰보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흡혈귀들이 있었고 흡혈귀들이 아키라 일행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악취는 그들에서 나는 거였고 송곳니가 있는 걸 보고 흡혈귀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바로 공격을 시작하는 아키라. 길을 만들며 친구들에게 연구소 방향으로 뛰어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행동이 느린 유키가 흡혈귀에게 잡혀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키라는 지체 없이 바로 유키를 구하기 위해 흡혈귀 무리로 뛰어듭니다. 확실히 피를 오랫동안 섭취 못한 흡혈귀라 그런지 아키라가 미쳐 날뜁니다. 아키라도 흡혈귀의 움직임이 둔하다며 걱정 말라고 말하는데 흡혈귀들은 아키라를 반격할 생각도 없이 다같이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소리를 다같이 외치는 흡혈귀들. 마치 누군가에게 기도하는 듯 보입니다. 그때 나무바닥에서 무언가 튀어나오는 것이 보이더니 엄청나게 큰 손과 팔이 나타났습니다. 아키라는 다행히 간발의 차이로 피하였지만 다수의 흡혈귀들은 그대로 즉사하였습니다. 흡혈귀들의 기도로 불러낸 것일까? 그때 팔에서 작은 주름이 보이더니 그곳에 나타난 수많은 눈. 아키라와 유키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나무바닥을 부수고 나타난 팔의 본체. 이 탄강의 신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의 정체는 악기. 흡혈귀들이 숭상하는 신은 악기였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흡혈귀들.
기도를 통해 아키를 불러낸 것일까? 덩치가 크고 모든 몸에 눈이 있는 아키와 아키라는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도망치지 못한 유키는 아키라에게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아키 눈치를 보며 계단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아키는 아키라보다 유키를 노립니다. 손으로 유키를 공격하려는 게 보이자 아키라는 아키의 손을 한 방에 자르려고 칼을 드는 순간 아키의 손톱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자 자를 생각을 포기하고 유키를 데리고 도망치는 아키라. 다행히 아무런 피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날라오는 아키의 두 번째 공격. 이번에도 피했지만 아쉽게도 계단으로 가는 길이 없어졌습니다. 아쉬워할 틈도 없이 날라오는 세 번째 공격. 그 공격으로 옆으로 가는 길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피할 공간도 없는 상태인데 이어지는 아키의 공격. 위기의 순간 유키까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아키라가 선택할 방법은 많이 없어 보입니다. 생각할 시간도 없이 이어진 아키의 공격. 아키라가 서 있던 곳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키라가 당했다고 생각한 친구들의 당황한 표정. 그렇지만 다행히 아키라는 살아있었습니다. 검을 의지에 매달려 있는 아키라. 켄에게 검을 달라고 외칩니다. 아키라의 요청에 바로 검을 던진 켄. 아키라는 칼이 날라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점프를 하고 칼을 무사히 잡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바로 한 방에 아키의 머리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무척이나 고통스러워하는 아키. 아키라는 다행히 떨어지지 않았고 아키의 눈 하나를 잡고 매달려 있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계속 공격을 하는 아키라. 연속적으로 칼로 피해를 입히자 아키도 손으로 아키라를 공격합니다. 그러자 아키라는 반동을 이용해 아키의 머리 위로 올라가고 아키의 머리 위에서도 또다시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아키의 손에 잡혀버린 아키라와 유키. 아키는 아키라와 유키를 그대로 흡혈귀 무리에 있는 곳으로 던져버리자 아키라는 그 순간에도 유키를 보호할 생각뿐입니다. 유키를 보호하며 떨어졌기 때문에 유키는 아무런 피해가 없어 보이지만 피를 토하는 아키라. 아무리 흡혈귀들이 쿠션 역할을 하였다고 하지만 충격이 큰 듯 보입니다. 일어나는 아키라를 보니 떨어지면서 뾰족한 나무에 찔린 듯 보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일어났지만 오른쪽 어깨를 다쳐 오른손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투 준비를 하는 아키라. 아키도 상처를 많이 입은 듯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공격을 하지 않는 아키. 자세히 보니 팔에 있던 눈 하나가 작아지더니 몸 안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상처 부위로 눈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몸 여기저기에서 사라지고 있는 눈. 어느새 상처 부위에는 다수의 눈알이 튀어나왔습니다. 몸속의 눈알이 상처로 모여든 것. 끔찍한 모습의 눈알들은 어느새 일렬로 자리를 잡더니 상처 부위를 봉합하는 느낌입니다. 어느 순간 상처는 보이지 않고 완벽한 일체가 되어 눈을 뜹니다. 상처가 완벽하게 치료되었습니다. 다른 악기들보다 무서운 회복력을 보여주는 끔찍한 악기입니다. 상처를 치료하자 곧바로 날라오는 악기의 공격. 아키라는 아슬하게 피하였지만 왼발에 상처를 입습니다. 거기다 주위에 있는 흡혈귀들이 악기를 도와주듯이 아키라를 잡습니다. 주위에 흡혈귀까지 신경 쓰다 보니 결국에는 악기의 공격을 정통으로 맞아버린 아키라. 유키를 보호하며 좁은 장소에 흡혈귀들까지 아키라를 방해하자 아키라도 결국 악기의 공격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아키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유키 생각뿐입니다. 자신은 이제 움직일 수 없으니 자신을 포기하고 도망가라고 말하는데 유키는 아키라를 포기할 수 없다며 아키라를 업습니다. 유키는 지금까지 아키라가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도 아키라가 유키를 구하다가 다쳤기 때문에 자신이 이번에는 아키라를 지켜줘야겠다고 생각한 것. 아키가 공격 포즈를 취하자 유키는 이번에는 당황하지 않고 부지런하게 움직입니다. 다행히 첫 번째 공격은 무사히 피한 유키. 바로 아키의 다음 공격이 날라오는데 첫 번째 공격을 피하다 중심을 잃어버린 유키는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때 아키의 어깨 쪽에서 엄청난 폭발음이 들립니다. 괴로워하는 아키. 유키도 무엇인지 확인해보니 니시야마가 자신이 만든 폭탄을 던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똑똑한 니시야마의 한마디. 유키에게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아까 탄강 지도를 보니 이 밑은 지하 호수라며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밑은 분명히 호수일 거라고 외칩니다. 사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키라는 정신을 잃은 듯 보이고 도망칠 곳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 니시야마의 폭탄으로 피해를 입은 아키의 어깨도 어느새 상처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무서움에 뛰어내리지 못하고 있는 유키에게 더 이상 고민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유키는 아키라를 데리고 어두워서 밑이 보이지 않는 곳을 뛰어내렸습니다. 니시야마의 예측은 정확하였습니다. 정말 밑은 호수가 있었고 아키라와 유키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유키는 아키라를 나무 판자 위에 올리고 아키가 더 이상 쫓아오지 않는 것에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워하는 아키라. 아키라의 상처가 예상보다 더욱 심각해 보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치료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유키는 상처를 치료할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데 그런 유키에게 누군가 말을 걸어옵니다. 그것은 흡혈귀였습니다.
불을 들고 있는 흡혈귀. 유키가 흠칫 놀라는데 흡혈귀는 공격하지는 않고 제대로 치료를 하면 아키라를 살릴 수도 있다는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봤던 탄강 흡혈귀는 말도 잘 하지 못하였고 의지가 없어 보였는데 이 흡혈귀는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그리고 흡혈귀는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은 육군 중자 이가라시 이치로, 군이 가닌 자신이 아키라를 살려주겠다고. 유키는 흡혈귀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 아키라를 살려줄 수 있냐고. 그런데 이치로는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유키의 피. 아키라를 살려주는 대신 유키의 피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유키는 다른 것보다 아키라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피를 얼마든지 줄 테니 아키라를 빨리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치로는 만족한 표정이 보입니다. 그리고 유키에게 따라오라며 유키를 어디론가 데려갑니다. 정신을 잃고 있었던 아키라가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옆에 흡혈귀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눈치챈 아키라. 아키라는 바로 어퍼컷을 날립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공격을 하려 하지만 상처 부위가 아픈 걸 느낍니다. 어쩔 수 없이 근처에 있는 목발로 이치로를 때리는 아키라. 이치로가 강하지 않는 걸 확인하고 주위를 살피는데 바로 옆에 유키를 발견합니다. 유키의 상태와 목을 보더니 피를 빨렸다는 것을 확인한 아키라가 다시 이치로를 공격하려고 하자 그런 아키라를 유키가 말립니다. 그건 이치로와 거래였다며 피를 주는 대신 아키라를 치료했다고 말해줍니다. 그제서야 아키라는 자신의 상태를 보고 치료한 흔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유키는 아키라가 다시 정신을 차린 것에 눈물을 보입니다. 아키라도 이제서야 어느 정도 상한 판단을 하였고 자신을 위해 큰 결심을 한 유키에게 감사 표현을 합니다. 그건 그렇고 다른 친구들의 행방을 묻는 아키라. 유키도 정확히 알 수는 없었고 연구소로 가고 있지 않을까 예측할 뿐입니다. 그럼 다음은 같이 있는 흡혈귀 차례. 아키라가 흡혈귀에 대해 물어보자 유키도 우연히 만났다며 흡혈귀의 이름 이치로라고 가르쳐주자 아키라의 놀라운 표정. 아키라는 이치로의 이름을 듣자마자 흡혈귀 보고서를 적었고 501 백신을 만든 장본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치로는 놀랍게도 미야비에게 죽지 않고 60년 동안 살아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키라가 다시 한번 이치로를 쳐다보자 이치로는 아키라를 무서워하는 게 보이며 자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며 아키라에게 부탁합니다. 이치로는 60년이라는 탄강 생활로 인해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한 흡혈귀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치로가 아키라에게 물어봅니다. 무엇 때문에 이 탄강에 들어온 거냐고. 그러자 아키라는 이치로가 적은 흡혈귀 보고서를 읽었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501 백신을 찾으러 왔다고 하니 이치로는 백신은 없다고 합니다. 아키라가 무슨 뜻이냐고 다시 물으니 이치로의 말. 백신은 괴물들이 잔뜩 몰려있는 곳에 있으니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 말은 아키라가 원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이치로를 들어올리며 큰 소리를 지르자 이치로는 바로 눈물을 모입니다. 비굴한 이치로의 모습에 바로 이치로를 놓아주는 아키라. 그러자 이치로는 바로 구석에 가서 무서운 듯 진정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잠시. 이치로는 진정이 든 듯 아키라를 보고 말합니다. 자신이 백신이 있는 곳을 가르쳐주겠다고. 아키라의 놀라는 표정. 이치로는 자신밖에 모르는 길이 있다며 백신이 있는 곳까지 아키라를 안내해주면 되는 거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유키는 이치로가 수상하다며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아키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른 곳을 둘러보며 시간을 버리는 것보다 이치로를 믿어보는 게 좋겠다는 것. 그렇게 아키라는 이치로에게 다시 한번 정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백신이 있는 곳으로 자신을 안내해달라고. 그렇게 아키라와 유키는 이치로가 안내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치로에게 칼과 활까지 얻은 상태입니다. 이치로는 정상적인 길보다 기어서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치로를 따라다니던 중 아키라가 무언가를 보고 놀라는 표정이 보입니다. 유키도 그것을 쳐다보니 엄청나게 큰 하얀 고치 같은 게 보입니다. 탄강이다 보니 곤충 같은 것은 보이지도 않았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고치인 것일까? 이치로가 말하길 저기에서 아키라를 공격했던 악기가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이치로의 추가 설명. 탄강에 있는 모든 흡혈귀는 슬프게도 모두 이 고치가 될 운명들.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아픔과 함께 신체의 모공에서부터 실이 뿜어져 나온다는 것. 모공에서부터 실이 뿜어져 나올 때는 엄청난 고통이 동반되었고 실은 계속 늘어나서 그 흡혈귀를 감싸게 되고 그 녀석이 움직임을 멈춰도 실은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그렇게 동그랗고 커다란 구체형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앞에 있는 그 고치입니다. 그것이 갈라져서 태어난 게 그 눈알 모양 악기였습니다. 이곳의 흡혈귀들은 모두가 자신이 고치가 되는 걸 두려워합니다. 누구라도 저런 이성도 없는 괴물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 이런 어두운 곳에서 두려워하며 지내다 보니 모두들 정신이 이상해졌고 그 눈알 괴물을 신이라고 믿고 추앙하는 흡혈귀들이 생긴 것.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공포를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키라가 지나오던 길에 신을 추앙하듯 작은 제단을 보았다고 하니 이치로가 말하길 지하에는 그것보다 더 커다란 산재물을 바치는 제단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흡혈귀들은 동물이나 물고기를 바치면서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동료까지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 생활이 몇십 년이나 계속되다 보니 모두 말을 잊어버리고 생각하는 것조차 잊어버리게 되었고 단순히 제물을 바치기 위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치로는 이 탄광에서 멀쩡한 흡혈귀는 자신 하나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설명이 끝난 이치로가 다시 길을 가자고 말하자 아키라는 저 고치에서 언제 악기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냥 가도 되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치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저 고치가 악기가 되려면 4, 5년 뒤 악기가 태어나기 전에는 고치의 검의 반전 모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가 위험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연구소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키라 눈앞에 큰 돌로 인해 길이 막혀있는 곳이 나타났습니다. 아키라가 이치로에게 뭐냐고 물어보니 여길 지나지 않으면 백시 있는 곳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큰 소리로 화를 내는 아키라. 이치로는 아키라가 화를 내자 무서워하며 그러니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지 않았냐고 변명합니다. 그렇게까지 말하자 아키라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지나갈지 고민하던 아키라에게 유키가 니시야마의 폭탄이 있지 않냐고 이야기합니다. 니시야마의 폭탄으로 쉽고 빠르게 날려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일행과 합류하면 금방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키라가 이치로에게 이 길 외에 연구소로 가는 길이 있냐고 물어보니 이치로는 이곳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일행들도 이곳에 올 거라 생각하는 아키라. 우선은 이곳에서 쉬며 일행을 기다리기로 합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친구들이 오지 않자 아키라와 유키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치로는 흡혈귀들에게 잡혔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 탄광에는 흡혈귀들이 모이는 장소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곳에서 잡혔을지도 모른다고. 아키라는 그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서야 말하는 이치로에게 화를 내지만 지능이 낮은 이치로를 계속 추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친구들을 찾으러 떠납니다. 이치로의 예상은 정확하였습니다. 친구들은 흡혈귀들에게 잡혀서 재단에 묶여 있습니다. 재단에 묶여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들. 흡혈귀들은 재단 근처에서 신을 부르듯 절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흡혈귀들이 바로 자신들을 죽이지 않는 것을 보고 무언가에게 자신들을 제물로 바친다고 예상합니다. 그때 니시야마가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친구들의 눈앞에는 하얀 고치 5개가 있었고 그 고치들은 점점 색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눈에 선명할 정도로 검은 반점이 생기기 시작한 고치들. 그때 한 고치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고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키라와 유키, 이치로는 재단이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치로가 멈추고 돌아서서 지하의 재단은 너무 위험해서 자신은 가기 싫다고 안내를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합니다. 거기다 아키라의 친구들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 아키라가 이치로를 협박하지만 이치로는 너무나 당당합니다. 이어지는 이치로의 말. 그곳에는 눈알 악기가 몇 마리 있을지도 모른다며 아키라가 고작 한 마리로 고전하고 있었는데 감당할 수 있냐는 것. 이치로의 판단으로는 아키라가 절대로 악기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 말에 아키라가 열받은 듯 칼을 꺼내서 이치로를 살짝 베어버립니다. 그러자 놀라는 유키. 하지만 살짝 베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그 상태로 악기가 몇 마리가 있어도 상관없다며 동료가 위험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구할 거라고 말합니다. 당장 협력하지 않으면 목을 날려버리겠다고 하자 이치로는 두려움을 느끼고 농담한 거라며 다시 길 안내를 시작합니다. 이치로는 아키라가 무서운지 더욱 빠르게 길을 안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포수 앞에서 멈춰선 이치로. 아키라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이 밑이 재단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이치로. 아키라와 유키는 이제 이치로를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치로가 사람의 시체가 있다며 절벽 아래를 가리키자 아키라와 유키가 친구인 줄 알고 쳐다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치로의 계략이었습니다. 그 상태로 아키라와 유키를 밀어버리고 호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치로는 아키라와 유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치로는 자신이 싫다고 하였는데 억지로 길 안내를 시킨 아키라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치로가 완전히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퉁이 끝에 빛이 있는 곳을 가리키며 그쪽이 바로 재단이 있는 곳이라고 말해줍니다. 아키라와 유키는 어쩔 수 없이 이치로가 가리킨 곳으로 움직입니다. 아직까지 의식을 치르고 있는 흡혈귀들. 캔은 움직이려고 노력해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고치가 갈라지는 소리가 더욱 크게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들은 흡혈귀들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집니다. 분주해진 흡혈귀들. 그것도 잠시 다같이 도망을 가기 시작하고 어느새 흡혈귀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치 하나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잠깐 동안 흐르는 정적. 그 후 아무런 반응이 없더니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고치를 뚫고 나와 엄청난 소리를 지르는 악기. 눈알 악기가 태어나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친구들은 자신들이 악기에게 바쳐질 재물이라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없었고 악기는 점점 친구들에게 다가옵니다. 배가 많이 고파 보이는 악기는 아키라 친구들에게 조금씩 다가가는데 공포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14권 중간까지의 스토리가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아츠시의 장면을 처음 봤을 때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하며 피안도의 충격적인 스토리 진행에 정말 최고의 명작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피안도의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번 영상에 이치로까지 나왔는데 이치로가 나왔을 때도 꽤 신선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스토리 짜임새가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츠시가 나오자마자 이치로는 벌써 생각에서 사라졌지만요. 피안도를 이번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츠시를 보고 놀라움과 여러 의문점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야기 못해드리지만 다음 편에 바로 아츠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토리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크게 없으실 겁니다. 제가 탄강 이야기가 재밌다고 하였던 이유가 바로 이치로와 아츠시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이 이치로와 아츠시를 보고 재밌게 생각하시는지 무척이나 궁금하네요. 어쨌든 피안도 일부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중간에 나오는 생각지도 못한 스토리 전개가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약간의 억지 스토리와 아키라와 아츠시의 바람 캐릭터가 답답하긴 하여도 모든 게 완벽한 만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만족하며 인정할 정도로 완결까지 끝내는 것은 무척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피안도는 좋은 소재와 함께 빠져드는 스토리로 집중해서 볼 수 있는 만화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탄강에 들어온 아키라 일행, 무사히 501 백신을 구할 수 있을지, 아츠시와 어떻게 될지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